현재 미국의 고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도 신경 써야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중 현재 상황으로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더욱 일촉즉발로 보입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지키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우크라이나에는 확실한 발언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무력을 강행한다면 러시아의 국제결제망 차단을 포함한 각종 대러시아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 접근 차단을 비롯한 다방면의 제재를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결제망 접근 차단은 공식적인 국제금융거래에 퇴출하는 초강력 경제 제재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도하면 심각한 경제적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러시아에 강한 대응을 할 것처럼 말은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리 강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에는 핵무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심이 되어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했습니다. 1994년 부다페스트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러시아, 미국,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서명 당사국인 러시아가 약속을 깨고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강탈한 데 이어 동부지방에서 반란을 사주, 사실상 점령 상태입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더라면 당시 이러한 대접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서명 당사국인 미국과 영국이 협정에 따랐다면 러시아를 압박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줬어야 했는데 외면하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예전에도 우크라이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대만의 반도체처럼 미국이 지킬 강력한 그 무언가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 내에서는 굳이 미국의 병력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나라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는 사회 분위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미국이 직접적으로 병력 시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는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는 러시아의 뿌리와도 같은 지역입니다. 러시아의 기원은 키예프 공국인데 키예프가 1240년 몽골 제국의 침입으로 쑥대밭이 되자 주민들이 동북부로 이주해 건설한 곳이 모스크바이고 이렇게 세운 모스크바 공국은 러시아 제국의 기초가 됐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서 우크라이나의 남쪽 크림반도에는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지가 있고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는 러시아 가스관은 우크라이나를 통과합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유럽으로 향하기 위한 관문이고 역사적, 문화적으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서방 세력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려고 끊임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러시아로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을 단행해 서방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위협을 느낀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게 됐고 2019년 2월엔 나토 가입을 헌법에 명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해 5월 취임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 정권이 추진한 친서방 정책 노선을 계승하겠다며 나토 가입을 밀어붙였고 지난 9월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토 가입을 승인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국경에서의 러시아의 군사행동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최대 방어수단은 넓은 영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의 광활한 국토는 역사적으로 모스크바를 지켜줬습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정복, 히틀러의 침공이 모두 혹독한 날씨 속에 광활한 영토를 진군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옛 소련 시절 모스크바와 나토의 영향권 사이엔 1800km 정도의 거리가 확보됐는데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이 거리는 500km로 줄어들고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과 국경을 맞대는 결코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토는 유사시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수 있다고는 하면서도 다른 옛 동구권 국가들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러시아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자 나토에 가입시켜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의 보복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편입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러시아의 즉각적인 침공을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나토도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된다면 앞으로 유럽연합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토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들어온다면 항상 러시아의 행보를 신경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의 냉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옆 나라인 리투아니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인구가 280만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중국에 대항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G2 국가로서 미국조차도 상대하기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며 쿼드와 오커스를 등에 업은 호주가 무역 전쟁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 중국의 리투아니아가 대적을 하니 주목을 받는 것인데요. 이 상황이 더욱 주목받는 데는 리투아니아가 유럽연합 국가라는 점입니다. 리투아니아를 시작으로 유럽 전체가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11월 18일 동유럽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주 리투아니아 대만 대표처가 공식 개관했습니다. 바티칸을 제외하고는 유럽 지역에 공식 수교국이 없는 대만으로서는 18년 만에 신설된 구주 제외 공간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유럽 지역 대표적 반중 국가인 리투아니아와 대만의 외교 관계 개선이 국제사회에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그러다 리투아니아가 대만 대표처를 개설하자 중국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호주 무역 보복 때처럼 리투아니아에 대해 중국이 수출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정례 브리핑에서 리투아니아의 경제 무역 분야에 징벌적 조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잘못을 저질렀으니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언급한 대로 무역 보복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브리엘리우스 란츠베르기스 외무장관은 이 같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예고되지 않은 제재라며 리투아니아가 다음 주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EU 회원국 중 한 국가만 부분적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 나빌라 마스랄리는 리투아니아 화물이 중국 세관을 통해 통관되지 않고 수입 신청이 거부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베이징에 있는 리투아니아 및 EU 대표단과 접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긴타레스키스테 리투아니아 재무장관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리투아니아 경제에 근본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대중국 수출액은 3억 유로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수출액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리투아니아가 대만에 손을 들어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대만과 비슷한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1990년 3월 리투아니아는 구소련 국가 중 처음으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1991년 1월 소련군이 리투아니아를 침공하여 13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부상했으나 리투아니아는 그해 9월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이때 당시 리투아니아는 반사회주의의 감정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감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대만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레이저 산업은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피코초 레이저 분광기에 관한 한 리투아니아가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죠. 또한 리투아니아는 자국의 반도체 관련 공장 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투아니아는 현재 중국에는 각을 세우고 있지만 한국과는 협력하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주력 산업은 섬유와 직물, 화학이나 목재와 가구 등 제조업 분야이지만 최근에는 핀테크, 생명공학 등 정보통신 분야의 첨단 산업을 키우려는 포석이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자원이나 에너지 등 가진 것이 없는 형편이라 유능한 인재 같은 무형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요. 자원 없이 유능한 인재와 기술로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을 본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리투아니아는 1990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나라와 정식 수교를 맺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국제공항에서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항공편이 거의 사라지자 리투아니아는 공항 일부를 일시적으로 자동차 극장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주로 주차, 하역, 급유, 탑승 용도로 사용되던 공항 앞마당에 5층 높이의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다름 아닌 기생충이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및 영화 산업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 극장과 같이 자동차 라디오를 통해 작동하며 한 번에 최대 200대의 자동차가 입장할 수 있으며 드라이브인 시네마 방식을 통해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및 기타 필요한 보안 조치를 쉽게 따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고 최대 2명이 탑승한 차량만 구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빌뉴스 IFF의 총재는 이번 영화 상영이 평생 간직할 깊은 인상을 관객에게 남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리투아니아 정부는 2021년 6월 7일 인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외교대표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따라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관은 올해 말 공식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관은 2021년 11월 리투아니아 대표 빌리저스 사무일라의 서울 도착과 함께 업무를 시작합니다. 리투아니아는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의 정치적 외교적 관계를 공고히 하며 리투아니아 시민의 안보와 복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그리고 리투아니아 수출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이것은 리투아니아가 한국을 자국의 발전의 롤모델로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리투아니아의 외교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은 시장을 다양화하고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이 지역에서 유럽연합의 공동정책 개발 및 구현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18대 리투아니아 정부의 프로그램에 명시된 리투아니아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작은 나라들조차도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맞서 싸우는 리투아니아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 주식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식 베스트셀러와 수준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